핵심 44번입니다. 자, 전선에 대한 부분이죠. 전선의 구비 조건 그랬네요. 우리 전선이 뭐 하는 건가요? 전선이다라고 하는 게 전하가 이동하는 통로 구실을 한다 그랬죠. 전하가 이동을 해야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율이다 라는 말을 쓰죠. 이게 도전율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전도율이다 그럽니다. 얘는 클수록 좋겠죠. 전하가 잘 이동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기본을 연동선을 기준으로 해요. 연동선. 이 연동선을 전선의 기준선으로 삼죠. 얘가 전도율을 100% 잡는 겁니다. 100%. 경동선 같은 경우는 얼마를 잡아요? 경동선은 97% 정도를 잡아주고 있죠. 알루미늄은 61% 정도요. 그래서 전선의 기준은 연동선이다. 고유장이 작아야 되겠죠. 도선 자체가 그저 도체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을 고유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작아야 전하 이동이 쉬워질 거다. 허용전류는 커야 되겠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허용전류는 허락하는 전류예요. 도체의 굵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가 흘릴 수 있는 전류량, 그죠? 그러면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건 허용전류 또는 다른 말로 안전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전전류, 그죠? 얘가 커야 된다. 지금은 안전전류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허용전류하고 상관없어요. 전압강화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압강화가 작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저항 R다라고 하는 게 전력 손실을 만들어내잖아요. 손실을 만드는 게 R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작으면 전압강화도 작고 손실도 작아집니다.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죠.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식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해지역 같은 경우는요, 염해지역이요, 그죠? 바닷가 같은 데 얘기하죠. 이때는 구리, 얘를 재료로 하는 전선을 주로 쓰죠. 얘가 강하다고 그러죠. 부식에 강한 거요. 열에도 강해야 됩니다. 비중은 작아야 되겠죠. 어차피 내가 작업자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편한 게 좋겠다. 시공이 원활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전선이 전하를 이동하는 통로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옥내배선의 굵기 결정 3요소로 했네요. 옥내배선입니다. 자, 옥내배선에서 굵기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허기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허기전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허용전류입니다. 허용전류, 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에 대한 얘기죠. 기계적 강도, 얘도 큰 게 좋죠. 허용전류도 큰 게 좋고요. 기계적 강도도 큰 게 좋고요. 전압 강화, 전압이 다운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얘는 작은 게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허기전이다. 그죠?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죠. 그 중에도 중요한 걸 고르라 그러면 허용전류라고 골라야 된다. 자, 전선의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켈빈의 법칙을 적용을 하죠. 켈빈의 법칙이요. 켈빈의 법칙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식,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문구를 좀 알아두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켈빈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이니까요, 전하가 이동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튼튼해야 됩니다. 싼 게 좋겠죠. 한번 보자고요. 기계적 강도는 커야 됩니다. 도전율이 커야 되죠. 비중, 이 무게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중은 작은 게 좋다고 그랬죠. 신장률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성 정도의 개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성.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면 도체와 도체가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신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잘 풀리겠죠. 그래서 큰 게 좋겠다. 그래서 답은 3번 항으로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답은 3번 항입니다. 예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입니다. 옥내배선을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허기전 그랬죠. 그래서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절연저항하고는 관계가 없죠.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건 매거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죠. 매거요. 답은 4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물으면 허용전류를 답으로 하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거. 허용전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켈빈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켈빈의 법칙에 따르면 그죠? 켈빈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식. 얘를 만든 친구라고 그랬죠? 예, 우리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를 건설비로 봤고요. 건설비요. 얘를 전압으로 봤죠. 그래서 우하향곡선하고요. 우상향곡선. 그죠? 얘를 기점으로 해서요. 얘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다라고 표현했던 건데요. 여기를 우리가 건설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압이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건설비도 증가를 하게 되죠. 이 건설비다라고 하는 게 지지물의 비용이라든가 또는 애자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비용 또한 증가하죠. 절연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기구가 대형화된다고 그랬죠. 기계기구가 대형화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도 증가하죠.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를 하죠.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되풀이되게 되고요. 그런데 전압은 그죠? 오히려 그죠? 전압이 높아지면 이건 전선의 굵기입니다. 전선의 굵기, 그죠? 전선의 굵기 A다라고 하는 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미 우리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전선의 굵기는 오히려 가늘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답은 4번항에서 체크가 가능하겠죠.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답 4번항 됩니다.